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8월 30일,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지수를 좀 보시면요, 오늘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, 뭐 이렇게 계보로 좀 빠졌을 때,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다시피,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, 전일 고점 자리를 넘는, 계보로 좀 상승한 이후에, 뭐 조정 없이 그냥 상승으로 좀 마감을 좀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, 또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장 중에 약간 좀 밀린 적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조정은 또 아니었어요. 그래서 뭐 상승했다가 지지해주고 다시 또 반등, 그리고 종가가 고점으로 좀 마감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, 일단 갭이 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다 메우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21선 자리를 이격을 좀 좁혀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800자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자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흐름은 좀 좋았다. 저도 예상 외로 오늘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인 것 같아요, 시장이. 일단 거래량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. 요게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래도 전일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은 편이고요. 수급 상황을 좀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피를 좀 매수했고요. 환율적인 면에서는 1346원, 이렇게 좀 마감을 했는데 1350원 자리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좀 환율적인 면에서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뭐 지수 캔들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 같은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유럽이든 어느 정도 겨울에 쓸 만한 천연가스를 비축해 두고 있다. 뭐 가격은 비싸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.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점,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을 좀 하면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일단 뭐 강하기도 하고요. 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제조업 기반이 좀 탄탄한 편이기도 하고, 다른 나라는 무너져도 우리나라는 뭐 금리 차이에서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흐름이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.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 요런 게 이제 자동차주들에겐 악재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항의, 요게 좀 먹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. 시총상위 종목 중에서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했던 게 또 대형주 쪽에서는 좀 좋지 않았나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현대차가 오늘 3.7%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. 뭐 기아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3.5% 정도, 3.35% 정도 올라왔고요. 또 현대위아, 현대위아도 8.5%, 장중에 거의 10%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대형주 중에서는 좀 끌어올린 면이 있고, 코스닥에서는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내일장도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네요. 테마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폐배터리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안 나온 게 아쉽긴 한데, 일단 세비캠이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뭐 장막판에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밀렸고, 성일하이텍이 2등주로 좀 올라갔습니다. 낙폭이 조금 더 커요. 지금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2만 7천원까지 밀렸는데, 시간 내로 좀 다시 좀 올랐고요. 코스모와 MPC,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인데, 성일하이텍과 세비캠, 신규 상장주 요 두 종목이 좀 강세를 좀 보입니다.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서, 이제 저는, 이제 10만원 자리에서 거의 50% 가까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,
일단 15만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세비킴도 마찬가지고 거의 10만원짜리에서부터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차익 실현 나와야 된다. 여기서 따라가는 건 이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쪽에서는 세아특수광과 세아제강, 세아 계열, 세아 지주 쪽에서 아람코와 예전에 이제 같이 협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주들이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올랐었는데 좀 장중에 종목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올라갔어요. 처음부터 세아 특수강은 아니었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다가 이제 세아 특수강이 좀 올라가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네옴시티는 내일이 이제 재료 소멸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 근데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기보다는 좀 반등하면 좀 빠져나오는 고점을 물리신 물량들은 좀 빠져나오는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당분간 좀 사우디에서 빈살만 오기 전까지는 또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장중에 장 막판쯤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애플페이 관련해서 현대카드와 또 협업을 해서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이미 한번 나왔었던 기사고요. 여기서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때 또 사실 무근이다, 뭐 아직 확정된 거 없다, 뭐 이렇게 나와서 제자리 좀 갖다 놨거든요.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인데 다시 또 올라오길래 저도 좀 의아했어요. 이것도 애플페이인가? 또 나왔나? 이거 확정인가? 라고 했는데 지난번 요때 나왔었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. 그래서 또 여기서는 뭐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문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기사 그대로 올린 거 다시 써본 것 같아가지고 쉽게 좀 달려들지 못했습니다. 관련주들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장 막판에 좀 나온 것도 있고 역시나 좀 시간 외로는 좀 밀렸죠. 추가적인 기대가 확정된 건 없어요.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디랑 좀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일찍 알았으면은 좀 잡았을만 했는데 알면서도 좀 단타로 먹고 빠지려고 좀 잡았을만 했는데 좀 늦게 봤어요. 기사를 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던 가격대가 이렇게 좀 급등하고 나서 10,000원대 이상에서 좀 봤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봤으면은 뭐 눌림목자리라도 좀 봤었을 텐데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.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아서 여기서 이제 또 제자리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드렸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10,000원대라든지 뭐 이렇게 좀 드렸어야 됐는데 드렸어도 잡기가 좀 어렵겠다. 10,000원짜리 돌파해서 12,000 거의 잡았으면은 요 정도에서 잡혔을 것 같아요. 10,000원에서 1,300원 부분 요 정도. 근데 이거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좀 짧아 보이고 잡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먹는 것도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시간 내로도 좀 밀렸고요.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뭐 오늘 그림의 떡이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. 이론도 좀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중에 S에너지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에서 좀 제대로 좀 잡았던 것 같아요. 5,100원 이 정도에서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6,900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지금 포트 종목 중에서는 S에너지가 지금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고 성일하이텍도 지금 드렸던 종목이고 이 두 종목이 지금 포트 중에서는 좀 흐름이 제일 좋네요.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로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. 지금 차트적으로 이 전고점 자리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 내로는 대명에너지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에클론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전 부장부터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.
한 번은 좀 노려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는 종목인데, 뭐,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고, 18,000원짜리에서 강하게 뚫었을 때 좀 매수를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, 예, 좀 반신반의했어요. 이거 개별 종목 이슈였기 때문에, 예, 이런 종목으로 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, 예, 그것도 좀 의문이었고, 아직 뭐 이전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가 아니어서, 예, 그것도 일단은 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, 예, 이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CART, 예, 뭐 치료제, 요게 이제 임상이 긍정적이다, 뭐 임상 실험이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로 좀 올랐는데, 예, 이런 제약바이오 쪽은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, 예, 좀 저도 재료 파악이 좀 잘 안 되면은 그냥 관망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, 예,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았고, 노래 볼만한 종목이었는데, 예, 오늘 좀, 예, 공략 못하고 저는 좀 보내줬어요. 그래서 오늘 좀 특징 테마 종목들을 좀 봤는데, 뭐, 애플페이 관련주나 뭐, 네옴시티 관련주, 뭐, 태양광, 폐회설이 대부분 다 좀 한 번씩은 나왔었던 종목이고, 이 안에서 이제 좀 매매하는 게, 또 신규 테마 종목이 없다 보니까,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 주가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수는 상승인데, 예, 뭐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 것도 있고, 뚜렷한 주도 테마가 좀 없었다는 거,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 쪽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,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되는 바람에, 예, 오히려 좀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아서 오히려 좀 저는, 예, 오늘은 기존에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 수익 실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종목들 다 정리하는 날이 좀 많았었는데, 이제 또, 예, 종목들 또 보고 뉴스도 보고 해서 내일장 공략할 종목들 좀 모아서 내일, 예, 아침에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장이 그래도, 예,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는 낫거든요. 예, 이렇게 좀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횡보라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희한테 매매하는 데는 더 좋으니까, 일단 외국인들도 그렇게 크게, 예,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좋은 점으로 좀 보여집니다. 예. 내일 아침에, 예,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. 예, 영상 시청해 주셔서, 예, 감사합니다.